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세우며 한국 반도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가 꺼낸 카드는 상상을 초월한 관세 100% 부과였고 미국 공장을 짓지 않으면 모든 한국산 메모리에 핵폭탄급 세금을 더 씌우겠다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거대한 충격을 맞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고 일본과 중국은 이제 한국의 독주 시대가 끝났다며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 달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듯했지만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자해에 가까운 실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 내는 세금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결정이었고 그 폭탄의 첫 번째 희생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였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의 핵심 기업들을 보면 트럼프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오판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거대한 기업들의 성공은 화려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신 AI 가속기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장치의 심장에는 한국산 HBM과 D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 100%를 매긴다는 것은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 스스로를 2배의 비용 지옥에 밀어넣는 셈입니다. 이미 반도체 가격은 AI 연산 수요 폭증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공급은 빠듯하고 기술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자체 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정책을 두고 대통령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해적 행위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에는 한국을 대체할 반도체 공급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HBM 생산량의 대부분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조차 기술과 생산 규모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게다가 AI 시대의 핵심 기술은 초고대역폭 메모리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조이면 미국 기술 산업 전체가 심장마비에 빠지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던진 시점은 AI 경쟁이 사상 최대로 치열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각 기업은 발전소급 에너지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에게 발전소 건설 비용까지 떠안게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관세 쇼크에 전력 비용 폭탄까지 겹친 셈이고 미국 기업의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경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을 향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미국 내부 시장과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애플 아이폰 가격이 최소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세는 한국 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사는 최종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가전제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가계 부담은 통제불능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에 분노를 터뜨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내세운 정책이 정작 미국인의 지갑부터 털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폭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시대에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 산업 자립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반도체는 석유보다 더 귀한 전략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한국을 겨냥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술 패권 자체를 흔드는 자충수였던 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제재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이런 상황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심장을 벼랑 끝으로 밀고 가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조용히 기술 초격차를 확장하며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경고는 결국 미국 내부의 약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배제하면 미국의 AI 산업은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미 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일부 기업들은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도 전에 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조차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반도체의 절대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세 100% 선언이 불러온 첫 번째 대반전입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향해 관세 100%를 외치던 순간 정작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쪽은 미국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심장을 스스로 조여버린 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점이 미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세계 AI 산업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자신들의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직접 제조하지 못하며 고성능 메모리는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의 생명선이 한국 반도체였던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고성능 연산을 위해 초고대역폭 메모리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을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암페어 호퍼 등 차세대 AI 칩을 내놓을 때마다 젠슨 황이 한국 기업을 칭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AI 칩이 아무리 강력해도 메모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능은 반토막이 나고 발열은 치솟으며 안정성도 무너집니다. 그 핵심 부품이 모두 한국에서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세로 그 공급선을 흔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격렬하게 반발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산업 자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역시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HBM 기반 서버 아키텍처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메모리 밀도와 대역폭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한국산 HBM은 기술 격차와 생산 안정성 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대체제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낮은 수율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국을 배제하면 미국 자체 AI 연산 체계가 마비된다는 사실이 실리콘밸리에 명확히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3와 HBM4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며 엔비디아의 주력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메모리 개선이 아니라 AI 학습 속도와 처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에 관세가 적용되면 비용은 2배로 뛰고 공급은 불안정해지며 AI 서버 증설 계획은 모두 지연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즉각적인 경고음을 울린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AI 산업은 한 번만 공급망이 흔들려도 전체 프로젝트가 몇 달씩 뒤로 밀립니다.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관세 발표 직후 내부적으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데이터 센터용 전력시설을 직접 건설하라고 요구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AI 연산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이미 미국 내 전기요금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더해지면 기업 운영비는 급증하고 투자 계획은 줄어들며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외국 기업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자충수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조차 이번 관세 정책이 AI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확장된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 해도 기술과 생산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한국 기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 시대를 대비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제품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명분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며 실리콘밸리는 이를 위험한 도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부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급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기업들은 공급망 붕괴 위험에 직면했으며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혼란을 보였습니다. 관세의 칼날을 한국에 겨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칼날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이며 한국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실리콘밸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 이후 미국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AI 혁신의 심장이자 미국 경제의 숨줄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 피해는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을 향한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이 스스로 쥐고 흔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선언은 단순히 산업 구조에 혼란을 일으킨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 소비자 시장이었습니다. 관세가 적용되는 순간 아이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고 시장은 곧바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생산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출시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신 모델의 가격이 최소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최종 제품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즉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가전은 물론이며 자동차 산업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테슬라는 차량 한 대에 수천 개의 반도체가 탑재되는데 한국산 메모리와 제어용 칩의 비중이 높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생산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는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사건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와 소비자 포럼에는 분노 섞인 글이 쏟아졌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서민 경제를 옥죄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통업체와 대리점에서는 벌써부터 가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재고 확보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미국의 가정은 이미 물가 상승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제품 가격까지 폭등한다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품 가격 상승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세 충격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생산 계획을 조정해야 했고 이는 고용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지연되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AI 시장이 가장 뜨거운 성장 분야였던 만큼 기업들은 인력 확보 경쟁을 벌여왔지만 비용 부담이 급증하자 채용 전략을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이는 고소득 기술직뿐 아니라 중위소득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단순히 무역정책 차원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산업 전체에 부담을 안기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관세는 수입 기업이 부담하고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시장 변화가 나타나자 정책의 허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어 관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미국 소비자들은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집집마다 스마트폰, 노트북, AI 스피커, 전기차 등 첨단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제품들의 가격이 한꺼번에 뛰어오른다면 생활 비용은 크게 증가합니다.
중산층의 가계 경제를 압박하게 되는 셈이었고, 이런 우려는 이미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반이 소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I 산업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고 소비시장은 현재 경제의 중심입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 미국 전체 경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 단체와 경제 연구기관은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체감 비용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일어나는 파급 효과는 특정 분야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부 의원들은 관세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국을 압박해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산업 경직을 초래하며 실리콘밸리와 소비자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움직일 때 어떤 파장이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AI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필수 요소였고 한국은 그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 내부에서 이렇게 빠르게 흔들린 이유는 결국 이 구조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발표되자 가장 먼저 환호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숨통을 조이면 중국 기업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흔들리면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수년간 외쳐왔지만 기술과 생산 안정성 부분에서 한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잇기업인 화웨이와 샤오미도 고성능 스마트폰과 서버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산화 계획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술적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생산 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AI 연산에서 필수적인 HBM 기술은 한국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설계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고성능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장비 노하우, 공정 기술 수율 관리 등 종합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3와 HBM4 기술을 연이어 공개하며 세계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HBM은 AI 연산 속도와 처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설계에서 HBM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고 이 기술에서 하이닉스는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젠슨 황이 공개 석상에서 SK 하이닉스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고 강조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인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디램과 낸드 제품은 아직까지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한국 기업의 제품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서버용 메모리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납품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 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중국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관세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 초격차가 더욱 주목받으며 중국의 기술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셈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졌음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기술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중국이 국산화를 추진하더라도 한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되었고 이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협상력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산 메모리 없이 고성능 스마트폰도 AI 서버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이 관세 사태를 혹이라고 판단한 것은 일종의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약할수록 중국은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이 메모리 확보에 실패하면 스마트폰, 자동차, 서버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벌어졌고 한국은 그 격차를 차세대 기술 개발로 이어가며 확고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까지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메모리 산업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이 미국 관세를 기회로 삼겠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기술력은 도저히 추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에 타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 장벽은 단순한 경쟁 우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기초 구조를 좌우하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추격을 시도해도 단기간에 넘을 수 없는 구조적 격차였습니다. 관세 사태는 오히려 한국의 초격차를 전 세계에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발표를 기다리며 수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반복된다면 한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이는 외교적 차원을 넘어 경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층적 수출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HBM 기술뿐 아니라 공정 미세화 장비 최적화 원가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정상급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격차 기술력은 단순히 제품 하나의 경쟁력을 넘어서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국가도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술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제조 분야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낡은 무기로 압박을 시도할수록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졌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업 차원의 대응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습니다. 시장별로 최적화된 전략을 구축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 구조와 공급망 안정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유연성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AI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연구와 극미세 공정 장비 개발은 물론이고 전력 효율과 열 관리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단기적인 관세 충격을 훨씬 뛰어넘는 장기적 경쟁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며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의 공장들은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관세 위협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글로벌 신뢰도라는 세 가지 축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AI 산업이 요구하는 고성능 메모리는 한국이 아니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졌고 글로벌 기업들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공급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세계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세계 기술 패권 구조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한국은 탄탄한 기술 기반과 유연한 공급망 전략을 통해 더욱 견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의 중심에 선 한국은 관세라는 외부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계 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관세 논란은 한국의 초격차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초격차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세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뒤따랐습니다. 바로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선점해온 영역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은 하이코어 시험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관세 논란으로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공개된 이 시험 결과는 한국이 기술 경쟁에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이코어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극초음속 엔진과 복합 추진 체계를 완전히 통합한 차세대 전략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첫 시험 비행부터 목표치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시험에서 하이코어는 최고 고도 23km, 최고 속도 마하 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구진이 설정했던 목표인 고도 20km와 마하 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극초음속 기술 개발에서 초기 시험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하이코어의 성능과 기술 성숙도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스크램제트 기반 비행체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돌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심 전략 무기이며 한국이 이 기술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군사 균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이코어 개발의 핵심은 이중 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입니다. 램제트 엔진은 마하 3 이상의 초음속에서 공기를 아음속으로 감속해 연소시키는 방식이지만 이론적 한계 속도는 마하 6 수준입니다. 반면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으로 유입된 공기를 감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연소실에서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마하 15 이상의 비행도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극도로 복잡하고 고열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며 미국조차 개발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중 모드 구조를 완성해 초음속부터 극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추진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실전화되면 공대지,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형태의 극초음속 무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코어 엔진 시험체가 대형 우주 발사대가 아닌 지상용 캐니스터 발사관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 실제 무기 운용 방식에 맞춰 개발되었음을 보여주며 지상부대와 해군 플랫폼에서도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니스터 발사관에서 안정적으로 점화되어 마하 영역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실전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무기화 직전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이코어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빠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 자산입니다. 마하 6 이상의 속도에서는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요격 또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군사균형을 단숨에 바꿔놓는 결정적 기술입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분야에서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비밀리에 핵심 기술을 축적해왔던 것입니다. 나로호에서 축적한 킹모터 기술과 KTS SM 기반 고체 로켓 기술을 결합하면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확보한 시간은 스크램제트 연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결국 차세대 공군 전력인 KF-21 시대와 맞물려 거대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공대지 공대함 무장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체입니다. 하이코어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KF-21의 타격 능력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됩니다. 적 방공망을 돌파하는 시간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의 대응 시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는 KF-21을 단순한 4.5 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극초음속 무장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실전화 직전 단계의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것은 군사 전략의 균형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AI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이미 기술 패권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고 이제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전체와 연결되는 기술적 도약입니다. 한국이 축적한 기술력과 빠른 개발 속도는 앞으로 동북아 군사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코어의 성공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도체 초격차가 세계 AI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이라면 극초음속 기술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창과 방패에 해당합니다. 관세 논란 속에서도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해왔고 그 결과는 이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 세계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